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종합위험 수학감소부장 과수 1과목 문제풀이 할게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적종 같은 경우는 1과목에서 내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게 많아요. 보험가입금액 감액, 차익보험료, 또 환급보험료도 특이한 거 하나 추가될 예정이다. 그쵸? 평년 착과량은 뭐 말할 나위 없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과수라든지 논밭작물 이쪽 하시면은 뭐 그냥 뻔한 내용들만 보여요. 뭐 계산한다고 하면 뭐 보험료, 보험 가입 금액도 뭐 별다를 게 없고 평년 수확량 그리고는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적종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장 방식에서의 1과목 특히 과수 쪽은요. 다른 것들하고 좀 이렇게 연계되는 것들 이해되시죠? 어떤 건지 응용 문제들 이런 걸 좀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적종에서 그런 거 안 나온다. 또 종합과서에서 또 뭐 보험료라든지 이런 거 안 나온다. 이게 아니고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럴 확률. 네. 그래서 이번 강에는요. 인수제한 목적물 가입 기준 그리고 보험료 계산은 우리 적종에서 다 하셨기 때문에 보험료에서 뭐 방제시설 할인율 이런 걸 좀 녹여가면서 정리해가면서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먼저 13번입니다. 다음 과수원의 인수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이유를 쓰세요. 자, 여러분 여기 딱 3줄짜리 이렇게 문단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1과목에서 배우셨던 것을 끄집어 내셔야 합니다. 네. 하나씩 볼까요? 아주 디테일하게. A씨는 제주도에서 과수원을 임차해 참달에 500주를 재배하고 있다. 자, 여기서 끄집어내실 수 있는 거. 물론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학습 대상 내용이긴 하니까요. 자, A씨는 뭘까요? 아, 농업경영처에 등록한 개인 또는 법인이구나. 가입 자격. 개인도 되고 법인도 되고. 자, 제주도에서 우리 농금원 이론서 앞부분에 보시면 판매 지역. 모든 품목이 전국 단위가 아니에요. 네. 우선순위 내용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달에 제주도 가능 오케이. 과수원을 임차하여 임차농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우리 시설작물 버섯 원예시설 보장 버섯 손해보장 쪽 가시면 임차하면 안 되는 게 그때 딱 하나 나와요. 나머지는 다 임차 된다. 네, 오케이. 참달에 보험 대상 품목이다.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으로 보험 대상, 보장 대상 품목이다. 이런 거를 계속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500주를 재배하고 있대요. 500주. 자, 이 중 450주는 구입 시 4년생 나무로 식재 5년 차이며 여러분, 우린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나무 수령은 뭐라고요? 식재된 해를 1년으로 본다. 여기 앞에 뭐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몇 년생 뭐 몇 년 된 거 우리를 현혹시키기 위한 것일 뿐이에요. 식재 5년 차면 5년생. 자, 그러면 우리 나무 수령이 있잖아요. 나무 수령. 참달에 3 포복참 5D 암기하셨죠? 3년 미만이면 인수 제한인데 5년이니까 인수 오케이. 몇 주가요? 450주 인수 오케이. 450주 인수 오케이. 아이고. 자, 그리고 식재 2년차 되었을 때 이 450주 식재 2년차 되었을 때 3년생 나무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네. 50주를 추가 구입 후 식재해서 같이 재배한다. 자, 일단 450주는 5년생인데 450주가 2년차 됐을 때, 즉 2살일 때 50주를 추가 구입했대요. 그럼 제 50주는 지금 몇 년생이에요? 50주. 450주는 5년생. 한 살 빼면 되죠, 뭐. 네. 식재 2년차래잖아요. 그럼 2, 3, 4. 지금 5년차니까 4살. 얘는 4살. 4년생.
자, 식재한 연도만 기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500주가 수령이 나뉘어지네요. 근데 같이 재배하고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참다래 인수제한 목적물 떠오르시는 거. 그렇죠. 참다래는 수령이 혼식되면 인수 제한이더라. 수령 혼식은 참다래만 있었어요. 품목이 혼식되면 인수 제한은 기본이고 수령 혼식. 근데 단서 조건이 있었죠. 단 수령 구분이 가능하며 동일 수령군이 몇 퍼센트? 90% 이상이면 90% 이상이면 이 동일 수령군에 한해서만 90% 이상인 것에 한해서만 인수 오케이. 자, 근데 얘는 참다래에 해당하는 특징이고 과수 전체 기본적인 혼식 불가 뭐 있었죠? 자, 품목이 혼식되면 인수 제한. 그때도 똑같이 주력 품목에 한해서 90% 이상이면 주력 품목만 가입 가능.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지금 인수가 가능한가? 인수 가능 여부를 판단하래잖아요. 여기서 요거 묻는 얘기구나. 뭐예요? 가능하죠. 네. 500주 중에 450주가 5년생이잖아요. 90% 되네요. 네. 인수 가능. 설치된 비가림 시설 중, 맞다. 참다래 비가림 과수였지. 포대참 일부 면적이 파손되어 보수 공사 중이다. 여러분, 우리 이거 나중에 시설에서 하겠지만 공사 중인 시설을 인수하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인수 안 하겠죠. 인수 제한이에요. 네. 얘 때문에 인수 제한이구나. 인수 제한 사유 첫 번째 나왔어요. 또 있나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려 하는데 아들이 귀농 예정으로 아들 명의로 가입하려 한다? 자, 지금은 이 내용이 삭제됐지만 이건 이제 기본이죠. 네. 주 경작자. 내가 농사하면 내 명의로만 가입해야 돼요. 네. 인수 제한 사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지금부터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 이런 형태, 이런 한 문단을 딱 제시한 다음에 뭐 논작물이든 과수든 가능 사유, 불가능 사유, 네.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답은 인수 불가. 넘어갈게요. 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14번. 매실입니다. 매실. 여러분 이제 연습하셨으니까 이 짧은 문장 가지고 뭘 끄집어내실 수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잠깐 스탑하고 해보세요. 자, 이거 기출문제 살짝 응용한 겁니다. 매실. 해보셨죠, 지금? 잠깐 스탑하고 해보셨죠? 매실, 뭐예요? 그렇죠? 수확감소 보장 대상 품목이구나. 200주를 재배하는 A씨는 이런 걸 자꾸 훈련해 하셔야지 나중에 학습 분량이 줄어들어요. 농업 경영체 등록한 개인 또는 법인 중에 개인이구나.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며 나무특약에도 가입했대요. 자, 나무손해보장 가입했다 하니까 뭐 이미 끝난 거지만 그래도 우린 여기서 나무특약의 가입 품목 종합과수에서 적종 빼고 종합과수에서 참다래, 포도, 복숭아, 포도, 복숭아, 자두, 매실, 만감류, 살구, 유자 있죠. 네. 참포복자매만 살류. 매실 있네요. 매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조사 시 실제 결과 주수가 180주로 조사됐대요. 실제 결과 주수 용어 이정이 과수원에 식재된 모든 나무죠.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근데 200주가 아니라 180주네요. 그러면 20주는 어디 갔다? 그렇죠. 인수 조건에 따라 가입할 수 없는 나무겠네요. 예를 들면 유목 또는 제한품종. 근데 그건 예를 들어서지 그것들만 제외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가입 주수와 실제 결과 주수가 다르구나. 그럼 여러분께서 여기서 딱 떠오르셔야 되는 건 가입한 결과 주수가 200주인데 실제 결과 주수가 180주네요.
초과하네요. 이럴 때? 그렇죠.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한다. 우리 과실, 주계약, 과실손해보장의 보험 가입 금액 감액과 차액보험료에 대해서는 적종에서만 나와 있는데 사실 다 해당돼요. 하지만 문제 나온다면 적종에서 나오겠죠. 농구먼 이론서에 거기 있으니까. 그런데 나무는요. 나무 이렇게 가입한 결과 주수가 실제 결과 주수를 초과하는 경우 감액한다는 적종 과수 과실에 다 있어요. 그러면 수학감소부장 과수나 과실손해보장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사실 내용이 감액까지만 나와 있지 우리 감액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차액보험료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그쵸? 이거잖아 이거. 이만큼으로 가입금액 근데 이렇게 떨어졌네. 그럼 이만큼 가입할 때 보험료를 냈는데 계약자 부담 보험료 가입 당시 똑같이 떨어졌겠네. 차익을 돌려주자.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만 농금원 이론서엔 사실 이 나무특약 가입할 때 차익보험료 내용은 실려있지 않아요. 근데 이따 한번 해보죠.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혹시라도 그런 문제 나오면 문제에다가 이론서에 실려있지 않으니까 난 안 풀래 이럴 수 없잖아요. 그쵸? 알면 별거 아니니까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중 180주 중 보험기간 내 집중호우로 60주, 병충해 40주가 고사했대요. 여기서 여러분이 딱 끄집어내신 거 뭐 있으실까요? 고사. 아, 맞다. 나무특약은 고사만. 수학불능이고 뭐가 없다. 고사만. 뭘로 인한 고사만?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고사만. 자, 이 집중호우 60주 진짜 이름이 뭐예요? 고사주수. 고사 이퀄 보상하는 재해로 죽은 거. 만약에 적종이라면 보상하는 재해로 수학불능 인정되지만 나무특약에서는 인정 안 되는 무조건 나무는 고사. 지금은 우리 보험의 목적이 나무 자체예요. 네. 물론 여기까지 아시겠죠? 아, 얘가 만약에 수학 완료 전에 조사됐다면 수학 완료 전 고사주수? 그렇죠. 수학 완료 후에 고사나무 특약 보장 종기 전에 조사가 됐다면 수학 완료 후 고사주수. 병충해는 뭐예요? 보상하는 손해 이 외의 원인으로 죽었죠. 그럼 이 40주의 이름은 뭐예요? 미보상 고사주수. 수학 완료 전, 후 미보상.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고사나무 조사 암기 다 끝났잖아요. 그쵸? 자, 근데 우리가 이 집중호우 60 고사 외에 우리가 또 못지않게 집중해야 되는 게 여기 있는 보험기간이에요. 보험기간 내. 보험기간 내가 왜? 여러분, 기본이에요. 보험기간 내, 보장기간 내 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만? 그쵸? 보험금 지급 대상이에요. 이게 이런 문제로 나온다고요. 예를 들어, 자, 2024년도 12월 20에 나무특약을 가입했대요. 보장 개시. 자, 보장 종기가 언제죠? 종합과수의 경우에 25년 11월 30이겠죠. 1년. 우리 적종하고 보험기간 달랐어요. 그리고 참달에 달랐고, 네, 만감류 달랐고. 자, 이게 보장기간이죠. 보험기간 내. 그쵸? 근데 문제에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 자, 고사주수.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죽은 주수. 보상하는 재해, 자조우하 뭐가 등장하겠죠. 10주가 있대요. 근데 언제 고사했나 봤더니 2024년 11월 30에 고사했대요. 자, 보상하는 재해로 죽었어요. 얘 피해 주수에 더하면 돼요, 안 돼요? 가입 전이네요. 안 되더라.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날짜 제시하고 나무 제시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막 발목 잡히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어 계시면. 훈련 돼 있으면 별거 아니잖아요. 보험기간 내 우리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기간 내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 이것만 나무에서 피해요. 무슨 나무가 나오더라도. 네. 그렇구나. 네. 자,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볼까요? 계약 당시 나무 가입 금액을 산출하세요. 죄송합니다. 계약 당시. 자, 그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보험 가입 금액 감액 여부와 아까
가입 주수가 실제 결과 주수를 초과하니까 감액 오케이. 그 이유를 쓰고 지금 했네요. 오케이가 아니죠, 여기서는. 네. 가입 주수가 실제 결과 주수를 초과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1번, 2번 해결됐어요. 3번. 감액 후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하세요. 사실 이런 문제 나오면 이건 뭐 5점도 안 되죠. 막 이렇게 뭐 연결 지면 이 통째로가 5점짜리면 모를까? 네. 자, 항상 차익보험료든 뭐든 이것만 생각하세요. 예. 계약 당시, 감액 후. 계약 당시 낸 거 몇 퍼센트 감액됐지? 자, 이 몇 퍼센트 이름이 뭐라고요? 감액 비율. 적종해서 우리 차익보험료 하신 거 떠올려 보세요. 네. 계약 당시 가입 금액 뭐 200주 가입했대잖아요. 주당 5만 원. 끝. 1000만 원. 시험 직전 되면은 어떤 분들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이거 이렇게 10,000원 이렇게 써도 됩니까? 네. 그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1과목 문제는요, 문제 자체에서 이렇게 10,000원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2과목이라면 동그라미 7개 다 쓰셔야 되겠죠? 네. 자, 감액 후 보험 가입 금액, 감액 후 180주래잖아요. 20주 제외하고. 그럼 5만 원, 900만 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우리가 계산에 조금 익숙해지시려면 1000만 원이, 자, 나무특약의 가입 금액은 가입 주수에 따른 거잖아요. 그럼 가입 주수 비례로 200주였는데 180주로. 자, 과실 손해보장은 어떻게 돼요? 가입 수확량, 아니, 가입 금액을 가입 수확량 비례로, 그쵸? 네. 이 내용, 상세한 내용은 적중에서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A씨가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을 산출하세요까지 하고 임의로 조건 제시하고 차익보험료 한번 계산해보죠. 뭐. 자, 여러분, 뭐 이건 계산거리도 안 되지만, 자, 감액 후 보험 가입 금액이 900만 원이죠. 자, 그러면 나무 가입 금액은 여러분 가피자인 거 다 아세요. 가피자. 자기 5%라는 거 다 아시고. 그럼 여기에 당연히 뭐가 와야 돼요? 900이 와야 돼요? 1000이 와야 돼요? 우리 가입 금액의 의미 항상 기억하세요. 보험금 지급 한도잖아요. 최대 보험금 지급 한도. 그럼 당연히 얘가 와야죠. 왜 지급 한도를 늘려요? 실제 보험 목적물이 없는 건데. 자, 그래서 제가 적종을 천천히 나갔던 이유가 적종의 기본적인 개념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네. 1000만 원으로 실제 20주는 있지도 않은데 우리 보험금 지급 한도를 높일 이유는 없죠. 여기 감액된 경우입니다. 900만 원. 자, 그럼 피해율. 여러분은 이미 아시죠? 180분의 피해, 아까 집중호로 60. 여기도 최종 실제 결과 주수가 오는 겁니다. 네. 이건 사실 그거 한번 체크하시라는, 네. 체크하시라는, 어디 갔어? 여기 있네요. 네. 그리고 나무특약의 자기부담 비율은 5% 고정값이더라. 실제 결과 주수를 중심으로.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감액했으니까 이론서엔 없는 내용이지만 차익보험료 한번 구해볼게요. 한번 하면 별거 아니거든요. 나무특약 감액했는데 차익보험료. 자, 여러분 잠깐 스탑하시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차익보험료를 구하려면은 문제 어떤 조건이 제시가 돼야 될까요? 지금 우리 조건이 없잖아요. 어떤 조건이 제시가 돼야 될까요? 차익보험료. 일단 떠오르시는 거. 보험료는 가입금액의 일정 비율이지 가입금액 곱하기 어쩌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보험료에 차익이 생겼다니까 계약 당시 가입금액, 아니, 물론 우리 밑에서 구했지만, 네. 그 다음에 감액 후 가입금액, 가입금액이 필요하겠죠. 네. 계약 당시 1000만 원, 감액 후 900만 원, 또요. 보험료 구해야 되잖아요. 보험료율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떤 요율이 필요할까요? 지금 차익보험료 구하래요. 우리 보험료 구성도 했었고, 보험료 구성, 순, 부가, 영업, 지원, 계약자 부담, 그 중에서 계약자 부담 하나가 독립적으로 나와서
그렇죠. 즉 낸 것 중에 차액도 발생하고 낸 것 중에 환급도 발생하고. 자, 그럼 여기서 차액을 구하라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낸 것 중에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필요하네요.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순보험료 중에 지원보험료를 빼고, 즉 순보험료율이 필요해요. 아니면 뭐 영업보험료 중에 몇 %가 순보험료라든지. 네. 그냥 여기 이렇게 할까요?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지금 조건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문제풀이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영업요율을 당연히 나무특약이니까 나무특약 영업요율이겠죠? 특약가입 금액 곱하기 특약요율 5%로 하고, 그 다음에 순요율을 4%로 할게요. 그럼 얘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식으로 표현해도 우린 대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영업요율의 몇 %? 80%겠죠? 58, 40. 네. 자, 또 뭐가 필요하죠? 요율 필요한 거. 지금 이렇게 필요했고, 또 낸 것 중에 그러니까 낸 것 중에 환급이니까 순 중에 지원료를 빼야 되잖아요. 지원보험료가 필요해요. 순보험료 대비 지원보험료율이죠. 정부는 항상 50%, 지자체는 몇 % 했다 그럴까요? 40% 했다 그럴까요? 네. 이런 요율이 필요하겠죠. 자, 얘네만 있으면 되나요? 차액보험료 구하려면 또 뭐가 필요할까요? 보험료 공식 생각해 보세요. 나무 보험료 뭐예요? 가위손이잖아요. 가요손. 지금 가입금액 해당됐고, 요율, 순보험료 중에 지원까지 해당됐고,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필요하겠죠.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그냥 임의로 10% 할인이라 할게요. 여러분,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표에 다 정해져 있지만 문제에 제시되면 그 제시된 조건을 그냥 우선시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까요? 물론 가요손이지만 여러분은 이미 아시죠? 포도의 경우에는 1- 신규 과손 할인율이 있다라는 거. 네. 이제 또 뭐가 필요하죠? 차액보험료 구하려면 일단 뭐 기본적인 건 다 나왔으니까 해볼까요? 차액보험료 구하세요.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스타트가 뭐다? 예. 여기서 시작돼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쵸? 자, 계약 당시에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필요해요. 계약 당시. 자, 계약 당시 가입금액 1,000만 원 곱하기 계약자 부담 보험료입니다. 바로 순보험료 곱하기 가요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1-0.1. 무슨 방제시설 할인율이든 무슨 특약 할인율이든 막 페이크 조건이 제시가 돼도 무시하시면 됩니다. 얘네만 딱 있는 거예요. 포도라면 이거 신경 쓰시고. 자, 얘가 계약 당시에 순보험료죠? 이제 낸 것 중에, 순보험료 중에 지원보험료를 차감해야 되니까 1- 합쳐서 0.9. 이게 계약 당시에, 여기. 계약 당시에 계약자가 낸 보험료. 얼마 나올까요? 계산 한번 해볼까요? 네. 04, 지금 하고 계시죠? 36,000원. 되게 적게 나오네요. 네. 예시가 좀 그랬어요. 네. 자, 우리는 이제 얘 구했으니까 얘 몇 % 다운됐나? 얘가 필요하죠. 감액 비율이 필요해요. 이게 첫 번째 순서, 두 번째 순서 감액 비율.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 감액됐나? 네, 여기서 이제 우리 눈으로 봐도 그냥 10%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숫자 지저분하게 나오면 어떻게 된다? 감액 비율 1000인데 900으로 감액됐구나. 비율 구하려면 1000 나누면 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네. 자, 보험 가입 금액이 10% 떨어졌으니까 계약 당시에 낸 것도 10% 떨어졌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벌써 암산으로 3,600원 계산됐죠. 네. 자, 10% 떨어졌어요. 10%.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럼 적종에서의 우리 차익보험료 공식 어떻게 되죠? 낸 것 중에, 즉 계약 당시에 계약자 부담 보험료. 근데 10% 떨어졌으니까 즉 3,600원 구하라고요. 요 차이 3,600원. 얘 이름이 뭐라고요?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 적중 다 까먹으신 거 아니죠? 네. 계약 당시 낸 것 중에 떨어진 것만큼. 자, 얘 다 차익이에요? 다 돌려줘요? 그쵸? 지금 시점으로 앞으로 남은 기간에 대한 비율, 미경과 비율이 필요해요. 여기 조건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네요. 미경과 비율. 적중 주 계약에서의 차익 보험료는 어떻게 됐어요? 감액 시점이 특정돼 있었잖아요. 적과가 착과서 조사 시점. 그래서 감액 미경과 비율 표를 우리가 막 했지만 나머지는 그런 시점이 없어요. 그냥 그게 발생한 시점, 결정된 시점. 네. 그 시점 기준 나머지 기간의 비율이 50%를 할까요? 이건 조건이 제시가 되겠죠? 0.5.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 곱하기 그 시점의 미경과 비율. 감액 시점의 미경과 비율. 그게 특정돼 있어서 적중은 감액 미경과 비율 표가 있었고 우리 막 두 문자로 암기해 있었잖아요. 나머지는 제시되는 대로. 자, 미납입 보험료가 있다면 차감. 네, 조건에 없으면 빼고요. 네. 마이너스 0. 자, 얘는 그냥 미경과 비율. 이 시점, 감액 시점의 미경과 비율. 네. 끝. 자, 나무특약 가입 금액 감액은 뭐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나올 가능성은 적지만 적중하고 똑같은 원리잖아요. 감액 비율만 산출되면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 끝. 됐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네. 자, 이번에는 포도 품목의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산출하세요. 에이, 계약자 부담 보험료 구하는 건 뭐. 네, 그쵸? 자, 여기서 쭉 조건을 한번 보실까요? 표준 수확량 쭉 있고 가입 금액이 없네요. 보험료 관련 무조건 가입 금액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자, 가입 금액을 구해볼까요? 가입 금액. 가입 수확량이 있어야 돼요. 가입 수확량도 없고 평년 수확량도 없어요. 평년 수확량이 없나요? 있죠. 신규래잖아요. 표준 이퀄 평년. 표준의 100%. 여기서 떠오르셔야 되는 품목은 유살사. 그 친구들은 표준의 70%. 여기 만약에 품목이 유자라든가 뭐 사과, 대추, 살구라면 10,000kg이 아니라 만에 70%, 7,000kg이 평년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입 비율 100%니까 곱하기 101.0 하면 가입 수확량 나오고 네. 여기는 그대로 만이 되겠죠? 곱하기 가입 가격 그러면 1,000만 원. 오케이, 가입 금액 나왔어요. 네. 제가 이 펜을 이쪽으로 쓰면 탁탁탁탁 소리가 나고 뒤로 하면 소리는 안 나는데 막 이렇게 흘림체가 되기가 쉬워서 참 고민입니다, 이게. 네. 뒤로 한번 해볼게요. 자, 가입 금액 나왔네요. 근데 이제 뭘 구하래요? 계약자 부담 보험료 구하래요.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1,000만 원 곱하기 이제 요율. 어떤 요율 나와요? 계부담 순 중에 순 보험료율이 영업요율의 80%로 나왔네요. 지역별 영업요율이 0.1인데 이거의 80%. 얘는 0.08. 순보험료 8%라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부가가 나머지겠네요. 2%. 오케이. 12 여기 8% 제외하면 부가보험률 2%.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가요 손 나와야 되겠죠?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이 없네요. 왜 없죠? 신규.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과거 손해율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1년에서 5년까지 봤죠? 1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없어요. 네. 곱하기 가요손, 그 다음 방제시설 할인율. 이번 강의 방제시설 좀 이번 시간에 정리해 볼게요. 네. 방제시설, 일단 방상팬, 살수장치, 포도의 경우에는 각각 10%, 10%. 얘네들은 항상 퍼센트가 똑같죠? 각각. 네. 거기다 방충망, 포도 15%. 그러면 합쳐가지고 35%. 35% 마이너스 0.35 쓰시는 분 없으시겠죠? 0.3. 어디 있죠? 여기 최대 합산 할인폭. 아무리 많이 설치돼 있어도 여러분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요.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이든 방제시설이든 한 항목의 최대 할인율은 30%. 네.
가요, 손, 방, 그 다음에 포도는 신규 할인이 있더라. 근데 여러분, 여기 이렇게 포도, 신규, 그럼 이거 적용 안 하실 분 없죠. 근데 문제에 만약에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없고 그냥 아무 할인율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정확하게 문장에 쓴다면은 뭐 할인율을 적용해야 되는 게 있으면 5%를 적용하시오, 이런 식으로 어디 써 있어요. 아, 그럼 신규 포도, 신규 과수원이면 그거 적용해야 되는구나. 이거 캐치해 내셔야 합니다. 1-0.05. 자, 순보험료 중에 지원보험료 차감해야 되겠죠? 적중하고 과수사중 빼고는 정부는 무조건 50%, 순의 50%, 지자체 끝났죠 뭐. 자, 여러분 이런 거 보험료 항목 보시면 이 항목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탁탁 캐치해내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 이런 거 없으면 실제로 안 쓰셔도 되고, 네. 신규 할인율, 방제 할인율, 지원 할인율 차감. 네. 그러면 이제 53,200원이 나왔어요. 계약자 부담 보험료. 네. 자, 방제시설 좀 정리해 볼게요. 방제시설 여긴 지금 방사팬 살수장치 방충망 있죠? 네. 우리 떠오르는 대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재에도 제가 과수만 따로 해놨지만 지금 시간에는 되도록이면은 과수사종, 적종, 그다음에 과실손해보장까지 한번 해볼게요. 방제시설. 퍼센트를 정리합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방제시설 판정 기준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품목도 그렇고. 일단 아까 방상팬이 있었죠. 방상팬. 방상팬하고 살수장치 같이. 서리방지용 미세 살수장치죠. 각각 동일한 퍼센트죠. 네.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판정 기준. 방상팬. 핵심만 잡으세요. 펜이에요, 펜. 펜, 날개. 좌우로 180도 돌아가야 돼요. 좌우로. 네. 자, 그리고 모터로 돌아갑니다. 모터. 힘이 있어야 되겠죠? 말 3마리가 필요해요. 3마력. 3마력인데 모터.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네, 10R. 10R는 여러분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기본 기준이 되는 면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1000제곱미터입니다. 3마력짜리 한 대 아니면 1마력짜리 3대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오케이. 또 그 다음에 기둥 높이가 있어요. 기둥 높이. 기둥은 6m 이상이어야 돼요. 밀리미터 아니고 6m 이상. 만약에 판정 기준에서 뭐 하나만 살짝 삐끗하게 한 다음에 퍼센트, 그럼 막 내가 판정 기준 못하면 얘를 적용해서 막 계산하면 큰일 나잖아요. 살수장치. 서리방지용 미세 살수장치인데 나는 점적 관수를 위해서 물방울 똑똑 떨어지는 관수법이죠. 급수용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놓고 얘로 서리 방지 가능합니다. 얘가 살수장치입니다. 얘는 인정 안 한다. 얘는 인정 안 한다. 자, 물을 얼마큼 뿌려야 되냐면 이거 암기 쉽습니다, 여러분. 500에서 800리터를 용량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얼마? 1000제곱미터 10R당. 이거 암기 쉽잖아요. 우리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계수 50, 80, 100%용도 나뉘잖아요. 그쵸? 네. 자, 이 방상팬하고 살수 장치는요, 이제 항목을 한번 볼까요? 10%, 그다음에 15%, 20% 할인을 적용을 해줘요. 이거 적은 거 아니죠? 각각이니까 두 개 설치하면 40% 최대 할인율이잖아요. 30% 최대 할인 받을 수 있어요. 자, 10% 적용하는 것은 포도, 복숭아, 참다래. 많이 헷갈려요, 여러분. 자꾸 반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리하고 계시죠? 15%는요. 자두, 매실, 살구. 20%는
감귤 중에 이제 만감류, 지금 수학감소 보장에, 그 다음에 과실손해보장 감귤 온주밀감류 10,000원 더하기 과수 4종 4배 단감 떫은감. 정리하고 계시죠? 네. 물론 여러분, 난 나중에 이거 할랜다. 언제든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방충망 있었죠? 방충망. 그럼 또 그걸 정리해 볼까요? 방충망. 구멍이 있는 걸로 정리해 볼게요. 구멍. 첫 번째. 여러분. 세바보가 아니라 바버. 세바버. 뭔 얘기일까, 이거? 자, 구멍 크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등호 이렇게. 방조망. 구멍 크기 어떻게 된다고요? 망의 구멍 크기 10mm를 초과하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치사한 부분인데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몇 년 전에는 이상, 초과, 이하, 미만이 막 중구난방이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상, 미만으로 거의 다 통일이 됐는데 여기 방제시설 판정 기준에는요, 이게 초과로 돼 있어요. 초과 이하로. 그럼 딱 걸리는 숫자 주면 여러분, 그건 진짜 떨어뜨리려는 문제겠죠. 그렇죠? 네. 방조망. 그 다음에 바네요. 바람. 풍망. 6에서 10mm. 그럼 이거 6초가 10 이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벌레. 방충망. 벌레는 제일 조금 해야 돼요. 6 안 되게. 6 이하가 되겠죠? 네. 그리고 또 판정 기준 또 뭐가 있을까요? 방조, 즉 새하고 벌레는 뭐 아무데로나 들어올 수 있겠죠? 이 친구 두 개는, 이 두 개만 과수원의 위와 측면을 전부 덮어야 돼요. 전부 덮어야 돼요. 네. 방풍망은요? 방풍망은 측면 일부가 있고, 우리 방풍망 방제시설 할인율 보시면 측면 전부가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방풍망은 과수원 둘레. 측면. 과수원 둘레 전체를 덮고 있거나 또는 일부만 덮어도 관계없어요. 근데 이 일부의 기준이 있어요. 1면 이상, 측면의 한 면 이상, 또는 전체 둘레의 20% 이상. 전체 20% 이상, 또는 측면 한 면 이상. 저는 다 쓰진 않을게요. 이게 판정 기준이에요. 판정 기준. 퍼센트 볼까요? 퍼센트? 방조는요, 무조건 5%예요. 제가 방조, 방풍, 림, 이건 무조건 5%다. 자, 벌레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어떻게 써야 되나? 이렇게 기억하세요. 15마리 아니면 20마리예요. 15, 20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벌레는. 자, 20%짜리 과수 4종까지 하는 거예요. 사과, 배, 그 다음에 복숭아. 사배복. 15%짜리가 많아요. 단감, 떫은감, 포도, 그 다음에 만감류, 감귤 중에 만감류만 온주밀감은 해당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안 되는 게 아니라 온주밀감 별도로 볼게요. 네. 단떨포, 만온 해당 안 되는 게 아니라 분류. 네. 15%. 네. 자, 그럼 이제 방풍망만 우리가 좀 구분하면 되죠. 측면 일부 전부가 있는데 측면 일부 3. 그러면 제가 곱하기 2 하면 6이 아니라 우리 5로 보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측면 일부 5 곱하기 2 하면 측면 전부 10으로 보기로 했죠. 기억나시죠? 근데 여기서 튀는 항목이 하나가 나와요. 튀는 품목. 측면 일부 설치했을 때 3% 하는데 전부 하면 5여야지 다른 품목이랑 맞잖아요.
근데 한 2년 전에 갑자기 온주 밀감이 10%로 바뀌었어요. 온주 밀감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글쎄요. 근데 2년째 유지되고 있으니까 뭐 네. 이거 온주 밀감입니다. 온주 밀감만 튀는구나. 온주 밀감. 자, 그러면 측면 1부 3, 5 해주는 품목. 1부 3, 전부 5 해주는 품목. 단감, 떫은감, 포도, 유자. 측면 1부 5, 전부 10 해주는 품목. 사과, 배, 복숭아, 여기 참다래 낍니다. 정신없죠? 네. 지금 정리해놓고 자꾸 보세요. 네. 자, 그러면 또 뭐가 남았을까요? 방제시설. 방풍림 볼까요? 방풍림. 방풍림. 이거 지우면 안 되겠죠, 여러분? 네. 제가 순간적으로 지울 뻔했네요. 방풍림. 방풍림. 여기다 볼게요. 방풍림. 높이가 있어야 되겠죠? 높이. 자, 높이는 무조건 아까 어디 있어요? 여기 기둥 높이 방상편에 6m 이상 있었잖아요. 똑같아요. 6m 이상. 높이. 근데 얘는 나무 간격도 있어야 돼요. 간격. 간격은 5m 이하. 너무 듬성듬성 심지 말아라. 그리고 나무 종류가 영년생, 단연살이, 침엽수. 침엽수는 추운 데서도 잘 자라는 거죠. 즉 겨울에 바람 잘 막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상록, 화렵수. 이게 무슨 의미죠, 여러분? 항상 잎이 있고 겨울에 바람 잘 막자. 네. 방풍림. 방풍림도 방조망처럼 무조건 5%예요. 5%. 그 다음에 방제시설 우리가 봐야 되는 거 비가림 시설 관련 한번 볼까요? 지금 저 혼자만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비가림. 자, 비가림은 두 개로 보세요. 시설이 있고요. 이건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비가림 시설 할인율이 아니라 바람막이 할인율이 있어요. 자, 시설, 비가림 시설 설치하면 할인해 주는 거 포대자루. 포도, 대추, 자두. 여기 갑자기 생뚱맞게 자두 여기서 인정받네요. 1과목에서 그렇게 인정 못 받더니 세트로. 네. 세트 중에 항상 인정 못 받았잖아요. 바람막이. 비가림 바람막이를 했을 때 이거 하나만 하면 30% 할인해 주잖아요. 시설은 10% 할인입니다. 시설은 10% 할인, 바람막이는 30% 할인. 자, 비가림 바람막이 설치했을 때 할인해 주는 건 참다래 하나밖에 없어요. 비가림 바람막이 판정 기준 굉장히 쉽습니다. 비. 위를 막고, 위가 다 덮여져 있어야 되고, 바람막이. 측면을 다. 너무 쉽잖아요. 위 덮고, 바람 측면 막고. 네. 방제시설. 중요해요, 여러분. 자, 문제로 넘어가서 포도에서 여러분 다 아는데 내가 뭐 하나만 삐끗하면 좋은 문제는 아니겠지만 요즘은 떨어뜨리기 위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녹여가지고 지금 본 걸 녹여가지고 한번 볼게요. 보험료를 산출하세요. 참다래구나. 가입금액. 지금 여기 보험료. 그냥 영업보험료죠? 네, 영업보험료. 1,000만 원. 영업료율이 있네요. 딱. 보통약관 가입금액, 보통약관 영업료율. 특약은 특별약관 가입금액, 특별약관 영업료율. 방제시설이 다음과 같이 설치됨. 틀린 거 찾아보세요, 이제. 높이? 어쩌고저쩌고 침엽수가, 이건 방풍림이네요, 방풍림. 만약에 조건을 잘 충족한다면 5%. 조건 충족 안 되죠? 네. 높이가 6. 방상팬이든 방풍림이든 무조건 높이는 6. 간격은 5m 이하. 6 이상 5m 이하. 자, 여러분 그냥 고, 6, 간, 5. 사자성어처럼. 높이는 6, 간격은 5. 과선 전체에 식재돼 있음. 전체에 식재돼 있어야 돼요. 자, 급수용 스프링클러는 서리 방지용 미세 살수 장치로 인정 못 받더라. 그러면 벌써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비가림 시설 측면 전체에 비닐을 설치해 바람 피해를 방지한다. 비가림 바람막이네요. 해당되나요? 측면 전체. 위에는 윗면 전체는 비. 바람막이 오케이네요. 얘 하나만으로도 그냥 30%. 그쵸? 네. 여기에 또 이거 또 방풍리 다 이게 만약에 지금 이거 하나니까 30% 적용되지만 여기 퍼센트 조그만 거 하나 나오면 또 여러분 다 더하시면 큰일 난다고요. 이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네. 자, 여긴 또 평가 기간 및 손해율이 참 우리 보험료 하려면 가, 요, 손, 방, 부, 신인데 신은 포도만, 부는 만감류하고 호두만. 그럼 참다른 여기까지인데 방제시설은 지금 판단됐고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이 없다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적어도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그 표 평가기간이 1년 최대 5년 손해율 제일 적은 거 30% 미만 제일 큰 거 500% 이상 이건 너무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적어도 양 귀퉁이에 있는 4가지 숫자는 암기하자고요. 마이너스 8%. 평가기간 1년인데 손해율 30%가 안 된대요. 할인. 평가기간 1년인데 손해율이 500%가 넘는데요. 플러스 17% 할증. 보험료 계산할 때 1.17 하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1 플러스 17%니까. 네. 자, 평가기간 5년이에요. 5년인데 30%도 손해율이 안 된대요. 최대 할인율. 5년인데 손해율 500%가 넘어갔대요. 얘는 심하다. 곱하기 1.5 하란 얘기죠. 네. 보험료를 이만큼 더 내라. 그리고 중간에 할인도 할증도 없는 거 되겠어요. 손해율 80에서 120% 미만. 이 정도는 알고 있자. 이거 나중에 되시면 이 숫자를 다 암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우리 이 정도는 알고 있자. 네. 자,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평가기간이 5년인데 손해율이 30도 안 되니까 최대 할인율 그다음에 방제시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는 가입 기준에 관한 내용이에요. 가입 기준. 우리 가입 기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가입 기준이 뭐예요? 가입 기준? 가입 기준 생각나시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스탑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농지 단위구나. 지금은 이제 뭐 과수원 단위나 농지 단위 똑같은 거죠, 뭐. 예, 과수원 단위, 농지 단위. 농지 단위로 계약자 단위 아니구나. 두 번째, 최저 보험 가입 금액이 있죠. 최저 얼마예요? 과수 쪽은 무조건 다 200만 원입니다. 나중에 논 밭작물 뭐 50만 원, 뭐 100만 원 면적만 나와요. 네. 자, 그다음에요. 과수원 단위로 농지 단위로 최저 200만 원 그다음에요. 뭐 인수제한 목적으로 섞여 있는 것도 있었잖아요. 품목이 혼식되면 안 되고 이런 거. 네. 자, 근데 농지가 있는데 최저 기준을 못 충족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농지 통합이 나오는 거예요. 통합. 충족이 안 될 때 통합. 자, 통합 조건이 있죠. 3개예요. 하나의 동네. 다른 리동이면 통합이 안 되는 거죠. 네. 더하기. 각각. 최저 가입 금액 또는 최저 면적 미만. 얼마라고요? 150, 160? 오케이. 150, 260? 안 오케이. 그쵸? 260이 200 넘는 거에 업지 못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몇 개까지 통합 가능? 2개까지. 여러분, 가입 기준이 이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 A씨 소유, A씨 과수원 소유 현황에 관한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뭐 복잡해요. 여러분, 확실한 거부터 제거하세요. 확실한 거부터. 나무 수령이 나왔네요. 우리 나무 수령 다 암기하잖아요. 그쵸? 그건 따로 정리 안 할게요. 네. 볼게요. 사과, 밀식, 반밀식, 일반, 3, 4, 5였죠? 밀식, 3년 미만이면 인수인데 4년이니까 예, 오케이. 자, 복숭아, 3, 포복참, 5, D였죠. 제가 오미자 이상이랑 구분하셔라. 네. 자, 그러면
복숭아니까 3년 미만이면 안 되는데 5년이니까 오케이. 사과, 일반, 5년 미만이면 안 되는데 5년이니까 오케이. 사과, 반밀식, 4년 미만 안 되고 5년이니까 오케이. 사과, 반밀식, 4년 미만이면 안 되는데 4년이니까 오케이. 무화과, 우리 아직 과실 손해보장 안 했지만 나무 수령은 같이 암기했었죠. 4대 감만, 유무 할 때 무화과, 미만이면 안 되는데 5년이니까 오케이. 나무는 다 오케이네요. 나무 아무 문제 없어요. 재배 방식은 뭐 가입할 때 지금 이제 어디였어요? 인수 가능한 계약의 수 가입 기준 물어보는데 재배 방식이 기준되는 건 우리 없었잖아요. 그렇죠? 좋아요. 자, 그러면 또 볼까요? 품목이 지금 여러 개네요. 근데 이렇게 재배하시는 분이 없으시겠지만 문제니까. 사과, 복숭아, 그다음에 무화과 품목 3가지를 재배하시는데 품목이 혼식되면 안 되잖아요. 기본적이잖아요. 그렇죠? 품목이 혼식되면 각각 별개의 과수원으로 가입한다. 자, 그럼 단독 품목 있는 것만 볼까요? 무화과 500만 원 되나요? 농지 단위로 최저 이상 단독으로 가능하잖아요. 나무도 가능하고 무화과는 가입 가능. 오케이. 또 단독 품목 복숭아 되나요? 농지 단위로 안 되네요. 200 안 되잖아요. 그렇죠? 통합하려면 2개까지의 다른 복숭아가 있어야 돼요. 다른 과수원이랑 품목 혼식 안 되니까. 없잖아요. 복숭아가 또. 다른 거랑 합칠 수가 없어요. 품목 혼식 안 돼요. 복숭아는 가입 불가. 이런 거 지워놓으세요. 그냥 안 되는 건. 확실한 거부터. 좋아요. 그러면 사과 볼까요? 사과. 사과는 보니까 200만 원 농지 하나당 200만 원 이상짜리가 하나도 없네요. 네. 최저 기준 통과하지 못하면 통합해라. 자, 통합 조건. 이거 묻는 거예요. 통합. 단독으로 200 이상이 안 되니까 통합을 해야 되는데 자, 동일리동, 평안리, 또 평안리, 번지 여러분 이건 다 페이크. 지번 필시와 상관없이 과수원의 농지의 용어의 정의였죠. 농작물을 경영한 하나의 한 덩어리 토지. 저런 번지 이런 거 다 그냥 지워버리세요. 그냥 다. 오케이. 자, 그럼 동일 이 동네 각각 미만 되나요? 150, 130. 되네요. 각각 미만이네요. 통합해서 하나가 되면은 이 과수원은 280만 원짜리로 가입 금액이 되겠죠. 이 과수원을 통합해서 하나로 보고 보험금도 지급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구성이 어떻게 돼요? 평안리 1 더하기 4. 과수원 가입 가능. 좋아요. 그럼 얘 해결됐고, 파란색으로 할까요? 구분되도록. 자, 사과 또 있네요. 사과. 부사 단독으로 안 되고 알프소툼에 단독으로 안 돼요. 그럼 이제 단독으로 안 되면 통합해야 되잖아요. 통합 가능한가요? 동일리동, 행복리, 동일리 오케이. 각각 200만 원 미만 2개. 또 여러분 통합하시는 분 계실까요, 이거? 150 더하기 180에서 230으로 통합하시는 분 없으시겠죠? 230이라니 330으로 통합하시는 분 없으시겠죠? 네. 왜 안 되죠? 알프스 오토매는 미니사과 품종은 별도로 가입 처리한다. 이런 함정. 사실 품종 때문에 이렇게 좀 튀는 품목들 가입 기준에 있어서 몇 개 없었어요. 네. 품종 뭐 만감류, 그다음에 온주밀감 혼식 안 된다. 뭐 이 정도만. 네. 그러면 가입 가능한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무화가 나오네. 무화가 아까 행복리 4번지. 인수 가능한 계약의 수 2개, 과수원 구성.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오면요 발목 잡히시지 마시고 확실한 거 지워버리고 되는 거 체크해버리시고 가입 기준이 이걸 묻는 거구나. 단독으로 안 되면 통합. 네. 자, 그 다음에 밑에 문제는요. 아직 무화과 우리가 안 배웠지만 네, 별거 없어요. 어려운 거 없어요. 무화과는 나무특약 가입 가능한 품목이에요. 과실에서는 온주밀감하고 무화과만 가능해요. 과실에서는. 근데 특이하게 과실은 우리 4년 우리 이거 외웠잖아요. 4대 감
만, 유, 무. 나무 수령이 여기 무화가 4년 미만이면 인수 제한인데 나무 특약에 가입하려면 4년에서 9년까지로 제한돼 있어요. 다시 과실은 4년 미만이면 인수 제한인데 과실 말고 주계약 말고 나무 특약 가입하려면 나무 수령이 4년에서 9년 이렇게 딱 제한돼 있어요. 위아래 리미트 있는 게 특이해요. 자, 그러면 무화과 인수 가능을 전제로 우리 보통약관 인수 가능한 거 아까 봤고 나무 특약에 가입한 경우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나무 특약 보험금 산정 얘 지우란 얘기예요. 지우란 얘기. 그러면 이제 실제 결과 주수가 몇 주가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90주 중에 똑같아요. 보상하는 손해로 인해 보상하는 손해 자조화 이런 거 아니죠? 네. 고사한 것만 둘 다 고사네요. 10%. 얘 구분해 내라 이거예요. 무화과만 제한 연령이 나무 특약 제한 연령이 위아래가 있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 강의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졸린 내용인데 여러분 하나라도 모르시면은 좀 치사 문제 나오면 우리 틀리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방제시설 할인율도 그렇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지금 암기 안 하시더라도 정리해 놔야 나중에 편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평년 수확량, 평년 수확 함정 많았잖아요. 문제 풀어보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